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구경도 많이 하고 또 인상 깊은 식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음식만 맛있던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웃고 있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새벽입니다. 사실은 좀 피곤하죠. 빨리 잠을 잤어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스스로 만든 이 독서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시간, 정비사인 제가 제 삶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온 독서 습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20분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나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시간. 오늘도 함께 읽어볼 책은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입니다. 이 책은 늘 저에게 말해줘요. 아이디어는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 움직이고 말하고 나누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느낍니다. 서울에서 만난 그 사장님과의 대화처럼 누군가의 교감 속에서 내 안에 생각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럼 이제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지금부터 20분간 낭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으며 아이디어와의 감정을 함께 정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장기판을 만든다.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다면기를 위한 장기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면 본인 책상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회의실 테이블 등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실시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작업을 분해하여 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넓은 테이블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 작업과 관련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적어 놓을 용지, A4 복사지 또는 공간이 작을 때는 엽서 크기의 백지를 준비합니다. 같은 기업의 과제에 착수할 때도 해야 할 일이 복수에 이를 때는 각각에 맞춰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확보되면 장기나 바둑의 다면기를 진행하는 요령의 차례로 진행해 나갑니다. 진행 요령으로는 다음의 안건으로 넘어갈 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멀티태스크로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안건에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설정합니다. 저는 15분이나 20분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그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체 구조를 만들거나 기획의 골격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A가 상품 1의 판촉 아이디어, A가 상품 2의 판촉 아이디어, A사의 중기 사업 전략 아이디어, C사의 MVV 침투 시책 아이디어, C사의 MVV 라이팅, B사의 창립 기념 사업 아이디어. 제한 시간 설정하기. 또 하나는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진척되지 않을 때는 깨끗이 끊어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저는 5분간 사고가 진척되지 않아 생산성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포기하고 다음 안건으로 진행합니다. 이처럼 테이블에 지금 처리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여 차례로 다면기 대국을 버리는 식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번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머릿속 한 구석에서 아이디어의 사고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C사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앞서 설명한 사고가 정체에서 포기했던 B사의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B사의 안건 필드로 되돌아가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일이 많아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나 조금 비슷한 사례로 장소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고를 바꿔가는 방법을 취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몽상가, 비평가, 실무자라는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세 개의 방을 준비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사고를 했다고 합니다. 꿈꾼 아이디어를 비평가의 눈으로 평가하고 실무자의 양측에 의견을 참고하면서 비즈니스화해 나갔으리라는 게 충분히 상상됩니다. 실제로 월트 디즈니는 이 방들을 오가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전제 뒤집기 발상법, 기존의 제약을 뒤집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로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꽤 장벽이 높은 일입니다. 그럴 때 잘 팔리는 정석이나 히트하는 전제, 화제가 되는 조건 등을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색한 결과대로 그저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일까요? 대개의 상품은 히트 요건을 제대로 연구하여 이를 충족할 만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용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개성을 잃어 소비자로서는 어떤 제조회사의 상품을 구매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제를 뒤집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전개 뒤집기 발상법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언급한 동질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조건을 뒤집어 나가기. 새로운 남성 아이돌을 발굴하여 키워나가야 할 프로듀서의 역할을 당신이 한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잘 나가는 남성 아이돌의 조건을 열거합니다. 가능한 요소를 분해하여 조건의 수를 많이 나오게 합니다. 준수한 용모, 마른 체격, 밝은 성격, 성별을 불문하고 사랑받음, 멋짐, 댄스 머신, 뛰어난 가창력, 우수한 운동 실력. 얼마든지 나오겠지요. 위와 같은 조건들을 하나씩 뒤집어 그런 아이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준수한 용모는 볼수록 매력적인 얼굴이라는 식으로 각각의 조건을 뒤집어 조금 통통한 스타일의 아이돌, 어두운 성격의 아이돌, 여자에게만 인기 있는 아이돌, 여자들은 싫어하는데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돌 등 현 시점에서 잘 나가는 전제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뒤집어 가능성이 있을 듯한 조건을 검증해 나갑니다. 마지막에 남자에게만 지지를 받는 남성 아이돌은 조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능계는 수많은 콘셉트에 맞춰 프로듀싱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프로듀싱 방법에 관한 예도 꽤 많지만 히트할 조건을 많이 내놓다 보면 그만큼 실마리가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력한 콘셉트나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약이 오히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촉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제 뒤집기 발상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트할 조건을 굳이 뒤집어 제약을 만듦으로써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만드는 발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아이디어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제 뒤집기 발상법을 응용하여 여느 때와는 다른 아이디어 구상에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신제품 발매 시에는 반드시 TV 광고를 내보는데 그것을 그만둬 보거나 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온 기능을 굳이 제거하고 상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굳이 제약을 두면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아이디어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무책임한 교체법, 생각이 막히면 타깃이나 서비스를 교체하자. 혼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때는 발상을 활성화할 때 촉매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책임한 교체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남성이 꽃을 사도록 할까라는 과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꽃을 샀는지 알 수 없도록 포장해서 부끄러움을 경감시킨다. 데이트하러 가는 남성을 대상으로 17시에서 19시까지 2시간 동안 타임세일을 실시한다. 사과하기 위한 꽃말을 알려준다. 계속 생각하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책임한 교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령은 이 과제의 일부 요소를 엉뚱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남성을 외계인이나 주정뱅이 등으로 교체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외계인에게 꽃을 사도록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외계인에게 자세히 설명해도 전달이 안 될 테니 다양한 꽃을 갖춰놓기보다 빨간 장미만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면 한다 또는 다른 별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드라이 플라워를 판매한다 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깃이나 상품, 서비스를 교체해 보기. 외계인은 다소 엉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원래 과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교체할 타깃은 외국인이 이 정도 좋고 무사라고 외국인이어도 좋고 무사라도 상관없으며 여고생도 좋습니다만 엉뚱하고 책임 무책임한 편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체 대상은 타깃뿐 아니라 장소, 상품 또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꽃을 사게 한다 라는 것도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즉석 카메라를 사게 한다라거나 기초 화장품을 사게 한다와 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봅니다. 여기서도 흔히 있는 법한 것보다는 헉 저런 걸 이라고 할 정도로 의외성이 있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를테면 임신 검사 시약이나 남성 아이돌 그룹의 CD와 같이 보통의 접근으로는 남성이 좀처럼 사지 않을 만한 것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과제에 적용할 수는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막혀 아이디어가 더는 떠오르지 않을 때야말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무책임한 교체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피곤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조금 서둘러서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강제 제시법, 생각이 막히면 외부 자국으로 발상을 부풀리자. 이것은 제가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의 신입으로 근무할 당시 사수였던 선배가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이를 단어 강제 제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둘이서 회의실에 틀에 박혀 새롭게 만든 기초 화장품 콘셉트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있었는데 서로 한참 동안 아이디어를 내다가 더는 진척이 안 되어 생각이 막히자 선배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든 좋으니 이번 타깃이 읽을 만한 잡지 좀 찾아다 주겠어?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는 채로 타깃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메인 구독자 잡지 3권을 찾았습니다. 아무데나 적당히 펼쳐서 뭐가 쓰였는지 읽어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책이나 잡지에서 강제적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연상하기, 올 여름에는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자, 돌려입기 완성하는 30가지 스타일, 마침내 여름 도래, 온오프 구분 없이 밸런스 좋게 돌려입는 것이 패셔니스타 하고 읽어 나갔는데 잠깐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온오프 밸런스라고 중얼거리더니 뭐랄까 온오프 스위치가 될 만한 스킨케어 같은 건 불가능할까 라면서 아이디어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외출복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스킨케어에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온오프 전환이라고 하면 혼자서 맥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혼술하면서 스킨케어 같은 걸 할 수는 없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넓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잡지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읽습니다. 잘 쉬는 것도 업무의 하나. 가까운 공원 산책에서 심호흡, 탱크톱 위에 걸치기 좋은. 하고 읽어 나가는데 선배가 또 스톱을 외칩니다. 심호흡 그거 좋다. 어쩌면 향기 같은 것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말하고는 산림용 마스크팩이라고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러더니 공원 산책로, 시라카미 산지에서의 명상, 야쿠시바의 비와 꽃봉오리 등과 같이 향과 효용이 다른 것을 라인업 할 수도 있고라며 생각을 확장해 가더군요. 이처럼 아이디어가 더는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막혔을 때 책이나 잡지에서 강제적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연상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단어 강제 제시법은 팀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든 혼자서 하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이디어를 넓히고자 할 때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결점에서 출발하는 사고법, 기존 제품이나 작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아이디어를 잇따라 창출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 단점만을 찾아내려는 사람은 아이디어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만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다음의 발상법입니다. 네거티브 체크, 결점, 약점, 단점을 사전에 조사하여 확인하는 것. 발상법이라는 범주의 것으로 결점에서 출발하는 사고법이라는 발상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아이디어의 교과서라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나올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편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나요? 의문을 가지는 것, 체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이디어의 원점입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물과 얼음이 들어있는 컵이 나온다. 그때 눈앞에 있는 그저 평범한 유리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이게 컵으로서 최선의 형태일까? 이보다 더 좋은 컵은 만들 수 없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에 앞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바람에 테이블 여기저기 물자국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발견이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보온병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물방울이 컵 바깥쪽으로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실제로 그런 히트 상품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접근을 통해 탄생한 컵이 있습니다. 바로 사쿠라 사쿠 글라스라는 컵입니다. 그림 19에서 보이는 비와 같이 유리컵 바닥 부분을 벚꽃잎 모양으로 만들어 물방울 자국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엔터테인먼트로 바꿔놓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 아이디어도 사소한 의문을 품고 결점을 찾아내려던 것이 시작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발견한다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의 힌트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방울 자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유리컵. 의심하는 자신보다 굳게 믿는 자신이 더 게으른 것 같다. 이 말은 어느 기업 광고문의 한 구절입니다. 게으른 파우지 말고 의심해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타입이라서 이러한 접근이 서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목록이라는 메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관대한 타입이라고 해도 약간의 위화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은 생깁니다. 그것을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승화시키기 전에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샤워기를 틀었을 때 온수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불을 덮고 있어도 발끈이 시려서 조금처럼 잠들지 못할 때, 기분 전환을 위해 사우나에 갔는데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을 때, 열거해 보니 푸념 같기는 하지만 이러한 목록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도 얼마든지 아이디어의 소재가 되므로 인생생활 속의 스트레스나 위화감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요. 책을 읽긴 읽었지만 이게 피곤해서 계속 머리에 많이 안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컨디션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